노년을 평온히 사는 법, 반평생을 보낸 퇴직 교수의 조언. 머리가 하얗게 변했을 때 저는 노년이 짐이 아니라 자신과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40년 넘게 강단에 서다 퇴직한 교수인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거나 이미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 연구와 강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저는 노인들이 평온하고 행복하며 건강을 지키며 살기 위한 13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 재정을 비밀로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먹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까지 각 조언은 여러분이 충실한 노년을 그릴 수 있는 조각입니다. 이는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제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은 교훈으로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하지만 잘 사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잘못을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3가지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고 손주 가족의 사적인 일에 의견을 내지 말며 친척 간 재산 다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는 피로와 화목을 잃게 하고 노년의 소중한 평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친이 가족 다툼을 중재하느라 애쓰다 외로움과 원망 속에 떠나는 걸 봤습니다. 선의가 잘못된 곳에 놓여 말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또한 돈에 신중하세요. 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돈이 있습니다. 비상 대비 저축, 아플 때의 구명줄, 자손에게 남길 돈, 공정함과 사랑을 보장하며 매달 연금 걸 수 없는 생계입니다. 제 옛 제자가 저축을 빌려주고 병에 걸려 굴욕 속에 산 걸 봤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주건과 자신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어리석은 일을 피하세요.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팔아 의존과 상처를 받지 말고 물질과 체면을 쫓아 평온을 잃지 말며 건강을 소홀히 해 스스로 수명을 줄이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노년을 망친 동료를 보며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소박한 기쁨, 가족과의 밥, 평화로운 아침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노년은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를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늙어서 평온하게 사는 법,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노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으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머리가 희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며 때로는 이름 모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제게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천히 살아가며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평온을 찾을 기회입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노인들을 관찰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평온하게 살려면 돈이나 건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건조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 눈물, 미소, 그리고 후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개인 재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가족 평화의 비밀. 저는 옛 이웃이었던 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여성이었고 평생을 바쳐 3자녀를 키웠습니다. 노년이 되자 그녀는 힘들게 일하며 모은 저축을 자녀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날 이후 가족 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할머니를 오래 돌봤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할머니가 편파적이라고 비난했으며 막내는 조용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받던 어머니였던 란 할머니는 계산과 압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평온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노년에 개인 재정을 비밀로 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알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심코 계산으로 대체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삶은 원래 힘들고 누구나 각자의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자신만의 자유와 평온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돕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부담이나 의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기, 마지막 동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노년의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적었고 할머니는 잔소리를 좋아했죠. 어떤 날은 할머니가 소파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가 기념일을 잊거나 실수로 한 말을 탓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밤을 새워 숟가락으로 죽을 먹이고 이마에 땀을 닦아준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셨고 그 후로 할머니의 눈빛은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할아버지와 자주 싸웠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을 뿐이야.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년의 배우자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증인입니다. 기쁜 날, 슬픈 날, 실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까지 싸우는 대신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평온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신랄한 말이나 무심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손주를 과도하게 돌보지 않기, 적당한 사랑. 어머니의 친구인 한이 이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년을 손주를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손자를 너무 사랑해서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저축을 써가며 장난감과 옷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졌고 허리 통증과 불면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그녀를 혼자 병원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제게 후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한 건 후회 없지만 나를 돌보지 않은 건 후회돼. 그 이야기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손주는 큰 기쁨이고 노년의 빛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부모에게 맡기고 우리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기, 영혼의 안식. 외할머니의 작은 집은 제가 자란 곳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추억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제가 뛰놀던 곳, 할머니가 뜨개질을 가르쳐준 곳,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곳.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 집을 팔고 자녀들과 함께 살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긴 나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산 곳이야. 팔면 내 심장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집은 물질이 아니라 할머니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위로를 주는 곳, 피곤할 때 돌아오는 평온한 안식처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삶이 변해도 평생을 함께한 곳을 지키세요. 과거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집을 팔아 자녀들에게 나누고 외롭고 낯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키세요. 그것은 마음의 마지막 둥지입니다. 건강이 최우선, 평온의 열쇠.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터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연하고 낙관적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때야.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걱정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터 아저씨에게서 건강이 모든 행복의 토대임을 배웠습니다. 건강 없이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무엇보다 밝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미소, 감사, 새소리를 듣는 오후가 근심을 날려줍니다. 건강하게 사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온을 찾는 여정. 노년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길입니다. 재정을 비밀로 해 화목을 지키고 배우자와 함께 마지막 여정을 가며 손주를 적당히 사랑해 건강을 잃지 않고 집을 지켜 추억을 보존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삶을 충실히 사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노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살아가세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관여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눈물과 미소에서 얻은 교훈. 노년은 제게 긴 여정 후의 휴식일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살아가며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시기입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주변 노인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여하면 피로와 상처, 그리고 불필요한 균열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들이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손주 가족의 사적인 일에 의견을 내지 않기, 친척 간 재산 다툼에 엮이지 않기.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본 눈물, 한숨, 그리고 값비싼 교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식 일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않기, 손을 놓아 자식이 멀리 날게 하라. 외할머니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차가 식은 찻잔을 들고 멀리 바라보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강인한 분이셨고 힘든 시절에 5 자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자 손을 놓지 못하셨죠. 제가 가장 사랑받던 막내 삼촌은 도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매일 전화하며 설득하고 공무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셨죠. 할머니는 삼촌을 지키려 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삼촌은 점점 멀어졌고 전화는 뜸해졌으며 결국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은 걸 이해 못해. 엄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마음뿐이었다는 걸 알지만 사랑에는 때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노년의 자식의 일자리든 결혼이든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너무 깊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됐고 넘어지고 배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일찍 손을 놓았다면 삼촌이 그렇게 오래 가족과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노년의 부모 역할은 무대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듣고 지지하는 동반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놓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노인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지요. 손주 가족의 사적인 일에 의견 내지 않기, 때를 잘못 맞춘 조언은 칼이 된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란 이모는 온화하고 선한 분이셨습니다. 외동딸 향이 결혼해 귀여운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향과 남편은 집안의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난 이모가 방문했을 때 2 사람이 크게 말다툼하는 걸 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모는 향을 구석으로 데려가 말했죠. 남편에게 좀 참아줘. 남자는 화를 내도 금방 잊는 법이야. 이모는 그 조언이 향의 가정을 지킬 거라 생각했지만 향은 화를 내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그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 후로 향은 이모와 덜 나누게 됐고 만날 때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란 이모의 이야기는 저를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이어도 손주 가족의 사적인 일에 의견을 내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때를 잘못 맞춘 조언은 관계를 상하게 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삼촌의 육아 방식에 의견을 내시자 삼촌이 아버지 역할의 모욕을 느껴 가족 모임이 긴장감으로 변한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노인은 판단하거나 원치 않은 조언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갈등, 자식 양육, 사소한 가정 결정은 그들의 영역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말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며 동행하거나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세련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척 간 재산 다툼에 엮이지 않기, 말년의 평온을 지켜라. 가족의 먼 친척인 탐 아저씨 이야기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온화한 분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집에서 평생을 사셨죠.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재산 다툼에 빠졌습니다. 친척들은 땅과 집을 놓고 편을 갈랐고 가장 나이 많은 탐 아저씨는 중재자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화해를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한쪽은 편파적이라 했고 다른 쪽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죠. 가족 모임은 말싸움으로 변했고 존경받던 아저씨는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 떠나셨고 죽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했더라면 더 평온하게 살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노년의 친척 간 재산 다툼에 엮이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주고 소중한 관계와 화목을 잃게 합니다. 땅, 집, 작은 유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고 늘 결과는 갈라짐, 때로는 대대로 이어지는 원한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노인은 그런 소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년은 휴식하고 남은 날을 즐기는 때지 중재자나 희생자가 될 때가 아닙니다. 재산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지 않나요? 노인은 약해서가 아니라 평온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에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살아 평온을 찾기. 노년은 시간의 선물 되아리. 천천히 살며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기회입니다. 자식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아 자식이 자유롭게 날고 손주 가족의 사적인 일에 의견을 내지 않아 사랑을 지키며 재산 다툼에 엮이지 않아 말년의 평온을 지키세요. 이 세 가지는 조언이 아니라 가벼운 삶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외할머니, 란 이모, 탐 아저씨 이야기를 통해 내려놓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임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자식, 손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지요. 노년이 부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세요. 숨 쉴 때마다 평온을 찾을 수 있게요. 이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평온을 선택할 건가요? 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돈, 잘못된 선택과 엇갈린 신뢰에서 얻은 교훈. 돈은 삶에서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잇거나 끊는 실과 같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항상 고귀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요. 아무리 남을 돕고 싶어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이 있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돈이 있다는 거요. 비상 대비 저축, 자손에게 남길 돈,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교훈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물, 후회,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돈을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상 대비 저축, 잃어선 안 될 구명줄. 옛 이웃이었던 바 아저씨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온화한 분으로 평생 절약하며 비상 대비 저축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구명줄이라 부르며 노년에 병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쓰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친구가 눈물로 찾아와 아픈 아이를 치료하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바 아저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마음과 의리로 저축을 모두 꺼내 주저없이 주었죠. 친구는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사라졌습니다. 2년 후 아저씨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마지막 재산인 작은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떠나던 날 그의 흐린 눈은 병 때문이 아니라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조금이라도 남겼다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바 아저씨 이야기는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비상 대비 저축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폭풍 속 안전망입니다. 아프거나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주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줍니다. 아저씨의 선한 마음을 탓하지 않지만 노년의 건강이 더는 믿을 동반자가 아닐 때 그 돈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리 애원해도 의리가 깊어도 비상 대비 저축을 모두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건 좋지만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어두운 날 살아남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궁핍과 결핍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지 않게 하세요. 자손에게 남길 돈, 공정함을 바꿀 수 없다. 먼 친척인 투 할머니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할머니는 세 자녀를 두셨고 평생 모은 작은 돈을 나중에 공평히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의 아들인 조카가 가게를 열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카를 불쌍히 여겨 가문을 돕는 거라며 자식들에게 남길 돈을 모두 꺼내줬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갚아라며 당부했죠. 하지만 가게는 망했고 조카는 갚지 못한 채 할머니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날 때 세 자식 중 둘은 할머니가 편파적이었다며 원망했고 가족의 불공정이 남았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죠. 엄마는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상처 준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손에게 남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 공정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돈을 잃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조화를 잃습니다. 할머니가 조카를 거절했더라면 더 편히 떠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자손에게 줄 돈은 신성하며 어떤 이유로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싶다면 다른 돈을 쓰세요. 혈육에게 약속한 것을 빼앗지 마세요. 돈이 투명하지 않아 가족이 깨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형제가 등을 돌리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죠.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 평생 쌓은 사랑을 망치지 않게 하세요. 매달 받는 연금, 막연한 믿음에 걸지 마라.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남이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강인한 여성으로 수십 년 일한 후 매달 받는 적은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을 믿는 약점이 있었죠. 어느 날 이웃이 급여를 기다리며 몇 달만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마음이 약해 몇 달치 연금을 모아 빌려줬고 자신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웃은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모는 궁핍에 빠져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야위고 눈이 깊이 패여 있었죠. 착한 마음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라며 말했습니다. 남 이모 이야기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매달 연금은 생계의 원천, 더는 일할 수 없는 노년의 마지막 보장입니다. 그것을 모두 빌려주는 건 특히 갚을 확신이 없을 때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모의 선의를 부정하지 않지만 노년에 자신의 안정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은 연금은 일부라도 빌려주면 안 되며 다른 수입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돕고 싶다면 밥 한 끼나 위로로 대신하세요.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을 희생하지 마세요. 연금을 빌려주고 빚에 시달리며 자식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년에 원하는 삶이 아니죠. 돈을 지키는 건 삶을 지키는 것.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평온히 살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비상 대비 저축을 빌려주지 않아 어려운 날의 구명주를 지키고
자손에게 남길 돈을 빌려주지 않아 공정함과 사랑을 지키며 연금을 빌려주지 않아 남에게 삶을 맡기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교훈이자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바 아저씨, 투 할머니, 남 이모 이야기를 통해 돈을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임을 느꼈으면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이 돈을 지키는 선택은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미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늙어서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어리석은 일, 값비싼 실수와 평온을 찾는 여정에서 얻은 교훈. 노년은 제게 특별한 여정입니다. 끝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하는 때죠. 지나온 것을 돌아보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평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이나 지나친 믿음에서 비롯된 실수가 노인을 상처받고 잃고 후회하게 만들죠.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주변 노인들을 지켜보며 세 가지 어리석은 일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팔아넘기는 것, 물질과 체면을 쫓는 것,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오늘 저는 그 교훈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물, 깨달음,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노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평온하게 사는 것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팔아넘기기, 자주권을 잃는 실수. 옛 이웃퉁 아저씨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로 평생 일하며 네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자 그는 가장 큰 재산인 집을 팔아 돈을 공평히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길 바랐죠. 약간의 돈을 남기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돈이 줄어들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밥이 계산되고 빈둥대며 밥만 먹는다는 비아냥이 늘었죠. 그는 제게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말년엔 작은 방에서 외로이 의존하며 살았고 사소한 결정조차 내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흉 아저씨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기는 건 노인이 쉽게 저지르는 큰 실수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마음을 알지만 경제적 기반을 잃으면 목소리와 자유도 잃습니다. 제 생각은 노인은 집이든 저축이든 재산 일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주고 학대받으며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노년에 버틸 구명줄입니다.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나 맹목적 믿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물질과 체면을 쫓기, 평온을 잃는 실수. 먼 친척인 사우 이모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하는 분으로 70이 넘어도 멋지게 보이려 했습니다. 젊을 땐 넉넉했지만 노년에 수입이 없어도 물질을 쫓았죠. 비싼 옷을 사려고 돈을 빌리고 친구들에게 과시하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으며 다리가 약해도 새 오토바이를 사려 작은 정원을 팔았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그녀를 봤지만 눈엔 근심이 가득했죠. 나중에 그녀가 빚더미에 앉아 아들 집 좁은 곳에서 의지하며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후회하며 말했죠. 평생 체면을 쫓았는데 이제는 평온만 원해. 그 이야기는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노년에 물질과 체면을 쫓는 건 어리석은 실수로 인생의 반 이상을 지나 얻은 평온을 바꿉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명예나 겉모습이 마음의 평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노인은 허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박한 옷, 가족과의 담백한 밥, 비 내리는 오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위해 고통받다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년은 과시의 무대가 아니라 자신과 진실되게 사는 곳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기,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 실수.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했던 투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건강한 분으로
잔병 없이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건강에 소홀했습니다. 매일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가리지 않으며 몸이 아직 괜찮다며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자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폐질환이 심하다며 일찍 발견했으면 나았을 거라 했죠. 주관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말년에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쉬며 그는 말했어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그의 눈엔 병보다 후회가 더 컸습니다. 투 아저씨 이야기는 저를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건 노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로 오래 건강히 살 기회를 스스로 뺐습니다. 건강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노년의 몸을 돌보지 않는 하루하루가 수명을 줄입니다. 제 생각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잠, 가벼운 운동, 정기검진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가볍게 여기다. 후회 속에 떠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건강은 무가치한 재산이고 노년에 더 연약해집니다. 오래 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가치 있게 살아라.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의미 있게 사는 여정입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기지 않아 자주권과 품위를 지키고 물질과 체면을 쫓지 않아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아 충실한 날을 누리세요. 이 세 가지는 실수를 피하는 나침반입니다. 흥 아저씨, 사우 이모, 투 아저씨 이야기를 통해 노인은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가치 있고 평온하며 몸이 편안하게 살아야 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며 단순한 기쁨을 위해 사세요. 새소리 아침, 가족의 손길, 근심 없는 잠, 그게 진짜 노년입니다. 이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겠어요?